아는 만큼 보인다. 알면 조심할 수 있고 위험도 피해갈 수 있고 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뭔가 아는 척 할 수 있겠죠. 아주 실속 있게 과학을 접하는 시간입니다.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, 과학을 품은 뉴스.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, 혜리 기자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과학을 품은 뉴스 하면 또 화요일의 대표 코너 아닙니까? 네. 근데 오늘 또 하루 늦게. 네, 수요일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. 네. 요즘 또 취재 일정 때문에 좀 많이 바쁘시다고요. 네, 뭐 연말이라 이래저래 좀 취재거리도 좀 있고 해서 오늘은 또 부득이하게 수요일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네, 저랑 방송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. 사실 뭐 그런 것도 없진 않았고요. 네. 아니, 그런 와중에 이제 연말 맞아서 다들 뭐 많은 분들 만나시고 또 가족 찾아뵙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네.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어요.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무려 43중 추돌 사고. 네. 이게 저는 43중이면은 얼마나 많은 차들이 부딪힌 건가 했는데 현장 영상을 보니까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더라고요. 그렇죠. 상상이 잘 안 가죠. 43중 추돌. 네. 근데 이게 그냥 살짝 접촉 사고로 43중이 아니라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하고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이 원인이 블랙아이스였어요. 네. 요게 좀 몇 년 전부터 블랙아이스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죠? 네, 일단 블랙아이스 뭐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검은 얼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색이 일단 검은색인 건 아니고요. 얼음 자체는 투명하지만 이 얼음 아래 아스팔트와 같은 도로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아이스, 검은 얼음이란 이름이 붙어졌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얼음처럼 도로 위 이런 물체 표면에 생기는 반질반질한 얼음이긴 하지만요. 일반 얼음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얼음 속에 공기방울이 없고요. 얼어붙은 주변에 얼음 알갱이가 없어서 운전자들이 이 블랙아이스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리기가 쉽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데 이 블랙아이스 위에서는 브레이크가 또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. 사실 길이 좀 얼어 있으면 좀 반짝반짝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보고 속도를 줄이거나 이렇게 조심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아이스는 그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건데 영상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. 그냥 뭐 이거는 뭐 대책 없이 그냥 당한 그런 사고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. 그렇습니다. 차라리 눈이 많이 왔다거나 아니면 뭐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다음날 좀 주의를 해야겠다. 또 날씨가 또 추워지면 충분히 비가 많이 왔을 땐 얼 수 있다라는 걸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좀 조심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블랙아이스 이번 사고와 같은 이 블랙아이스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사고가 나기 전 상주 지역의 날씨를 좀 살펴보면요. 오전 3시하고 4시 사이에 한 0.7mm 정도의 이슬비가 내렸고요. 기온이 영하 1.5도에서 0도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이슬비가 그대로 도로 위에 얼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. 말씀드렸듯이 많은 비가 내렸다거나 눈이 내렸다거나 이랬다면 운전자들이 훨씬 더 조심 운전을 했을 텐데 사실 새벽에 이렇게 이슬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알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덜 기울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리고 사실 지금 한겨울이라고 뭔가 한파가 온 한겨울이라고 생각하기엔 사람들이 이렇게 초겨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. 거기다가 영하 1.5에서 0도 정도면은 그렇게 엄청 춥다 느낄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블랙아이스가 얼었다는 게 많은 분들이 당연히 몰랐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요 저는 좀 요런 생각이 들어요. 운전자들,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 전문가니까 항상 이 날씨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미리 대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.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 때문에 또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들은 새벽에 비가 온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미리 좀 조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.
근데 참 저도 영상을 봤지만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. 뭔가 대비하기가 어려우니까요. 아니 근데 이 블랙아이스가 실제 눈길보다 더 미끄럽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실제로 눈길보다 한 6배 정도 더 미끄럽다라고 합니다. 겨울에는 꼭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기온이 쉽게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교량이나 고가도로 그리고 그늘진 곳들 이런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 블랙아이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겨울철 안전운전 저희가 이제 타이어 계절 타이어로 바꾸실 때 두 쪽만 바꾸시면 안 되고 네 쪽을 다 바꿔야 된다.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이 블랙아이스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미리 운전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네, 우선 운전을 하시다가 도로 위가 좀 살짝 반짝거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윤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라이트를 비춰봤을 때 좀 반짝임이 보였다면 블랙아이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때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마시고요. 천천히 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속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핸들을 틀지 마시고 계속 직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역시나 감속인데요.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건 이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죠. 그래서 빙판길에서 이런 마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감속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짐을 느꼈다 운전 중에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오른쪽 방향으로 차가 틀어졌다라는 걸 감지했다면 바로 반대쪽인 왼쪽으로 차를 틀게 되면 차가 정말 이렇게 빙 돌 수도 있거든요. 만약에 차 앞부분이 좀 좌우로 미끄러진다라고 하면 핸들을 아주 조금씩 그 틀어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고요. 차 뒷부분이 미끄러지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하면 그 틀어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아주 조금씩 살살 꺾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여기에서 또 집중할 것이 아주 조금씩. 그렇죠. 핸들을 틀어주셔야 된다는 거고 브레이크 밟지 마셔야 한다는 거. 요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막상 당황하면은 브레이크부터 밟게 될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요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지금 3762 청취자님께서도 저도 블랙아이스 당해봤습니다. 땀으로 옷 다 젖었어요. 특히 초보 운전들 조심해야 합니다. 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가끔 이제 장마철에 비가 정말 많이 올 때도 아마 수막에 그렇죠. 바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많은 분들 느끼셨을 텐데 이 얼음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정도가 더 심하니까 정말 주의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리풍교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너무 안 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오토브레님 브레이크 안 밟기 메모해야겠어요. 김신의 뭉쳐마님 기자님 열심히 방송하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여러분들께 또 깨알 같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가 눈 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 제설 작업으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쓰잖아요. 네. 이게 어떤 원리로 얼음이나 눈을 이렇게 좀 덜 미끄럽게 하는 건가요? 네, 우선 염화칼슘은 대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염화칼슘이 물을 흡수하면 이 물과 합쳐진 새로운 혼합물이 생기게 되는데요. 이 혼합물은 물보다 어는 점이 더 낮습니다. 즉 물이 0도에서 온다라고 하면 이 혼합물은 0도보다 더 낮은 온도, 그러니까 최대 영하 50도 이하에서도 안 얼 정도로 오는 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. 쉽게 말해서 염화칼슘이 물과 녹았을 때 그 혼합물이 웬만해서는 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. 네. 또 이 염화칼슘이 물을 흡수해서 녹는 과정에서 이렇게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이런 발열 효과로 인해서 눈을 쉽게 녹이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염화칼슘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일단 내린 눈 위에 뿌리는 거는 이런 제설 효과가 있긴 하지만 빙판길에 뿌리면 오히려 더 길이
미끄러워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. 일부에선. 네. 그리고 또 제설할 때 너무 많은 양의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염화칼슘 용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서 어는 점이 낮아지는 이 고유의 성질을 잃게 된다. 그래서 결국에는 제설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. 네.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염화칼슘이 자동차 부식의 원인이 된다거나 혹은 뭐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이 염화칼슘을 어떻게 잘 써야 하나 뭐 이런 고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는 점이 낮아진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녹는 과정에서 발열 효과가 있어서 확실히 이 얼음이나 뭐 눈을 제설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요, 뭐 염화칼슘 말고 좀 더 괜찮은 제설제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? 네, 지금 현재 뭐 친환경 제설제 이런 것들이 개발 중에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현장에 쓰이려면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염화칼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제설제는 아직은 이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일부에서는 도로에 이제 열선을 까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좀 사실 좀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맞게 되면 다른 기술들도 현장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아요. 뭐 일부 지역의 고개나 언덕 같은 데는 이제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열선이 좀 깔려 있다. 뭐 이런 얘기들도 듣긴 했는데 요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측면에서는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. 그렇죠. 네. 어마어마하겠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8897 청취자인데 몇 년 전 자전거 타다가 블랙아이스 위를 지나갔는데 정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.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블랙아이스 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요거 왠지 뭐 자동차, 오토바이, 자전거뿐만 아니라 우리 보행자들한테도 그렇죠. 해당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뭐 얼음 위에 어떤 뭐랄까 이물질 같은 게 많이 쌓이면 그게 또 새카맣게 보여가지고 네. 얼음인지 모르는 경우도 생기고요. 그리고 3112 청취자님 알고는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닥치면 그리 안 됩니다. 서행과 주의만이 정답입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답을 보내주셨네요. 그러니까요. 정말 겨울철에는 특히나 더 안전하게 서행하시고 전방 주시 잘 하셔야겠습니다. 리풍교님, 염화칼슘 함경오염 부식 문제, 이런 거 있군요. 우리나라도 러시아처럼 제설 작업 기술을 써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. 라고 하셨는데, 해외 사례도 또 저희가 많이, 좀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하면서, 네.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, 과학을 품은 뉴스, YTN 사이언스 이혜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